미안해요. 시간이 일이 있어, 일이. 아이. 자, 이제 이미사 볼게요. 이미사. 여러분, 이미사는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피해자 신문과 참고조사.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한 이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충분하진 않지만 시험에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피해자 신문과 참고조사를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밑에 그 주체부터 볼게요. 주체, 검사사경관, 그 사법경찰 리도 가능, 불가능? 가능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법경찰 리도 피해자 신문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출석 요구서에 의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출석 요구서. 근데 이에 한정되지는 않아요. 최근에 경감부에 나왔습니다. 올해 반드시 출석 요구서에 의해야 된다. 틀리죠? 출석 요구서에 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서 조사실 구인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된 놈,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서 조사실 끌고 가는 거 가능한가? 구속된 놈이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때 구속영장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하는 거 가능한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가능하다. 이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속된 놈이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받아서 조사실에 구인한다 하면 틀립니다. 체포영장 아니에요. 구속영장 그 자체의 효력으로 조사실 구인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진술겁건 고지. 진술겁건 고지. 예, 출석에 응하면 진술겁건 고지 되죠. 자, 조사실에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구속영장 효력으로 데리고 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피해자 신문, 즉 임의사의 어떤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술겁건 고지합니다. 진불유변이죠. 진불유변. 진, 일체도로 개개 진술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일체 진술, 개개 진술. 그냥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답니다. 아니한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그 다음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없다 하면 틀립니다. 있다는 것. 변호인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 조력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거죠. 자, 이런 진술겁건을 고지하고 나서 피해자의 답변을 자필 기재하게 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이 기재한 부분에 기명란에 또는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지? 만약 이게 되어 있지 않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없다면 증거 능력은 없는 거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물론 이 판례는 위수정을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위수정을 검토하지 않고 우리 전문법칙의 예외, 이거 적법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에 되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제가 모의고사 문제에 위수정이기 때문에 증거를 못 쓴다 이렇게 해서 틀린 점으로 처리한 문제를 봤습니다. 그래서 참 이건 좀 심하게 출제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뭐 중요치 않거든요. 그 당시 판례가 검토했더라면 당연히 위수정도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건 법원이 그냥 뭐 전법칙 예외 이것만 검토해서 됐던 것이라서 이것만 검토해야 한 것이지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데 그렇게 바꾸는 것은 너무 문제를 위한 출제인 것 같고 그 뭔가 좀 출제에 대한 이거는 안 맞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일단은 여러분 이 판례는 우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역정했다는 것 됐고, 그다음 신문상 인정신문 하는 겁니다. 인정신문이요. 이때 진술구분 행사 가능하죠. 왜? 금방 진술겁건 고지에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개개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인정신문에 대해서도 진술겁건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별사실 그리고 정상활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보죠.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변호인 참여 이제 볼 겁니다. 변호인 참여. 피해자 옆에 변호인 참여요. 자, 이 변호인 참여는 일단 신청입니다. 신청. 피해자가 신청하고요. 변법 배직형이 신청합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가면 틀리다고요? 가동고 들어가면 틀립니다. 가족, 동거인, 고용도 들어가면 틀려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경우라도 이렇게 바꾸면 틀려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리고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 바꾸면 틀려요. 이런 것들 조심하세요. 그 다음 그러면 정당한 사유라는 건 뭐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는 게 뭐냐? 신문방해 그리고 수사기밀 누설이죠. 신문방해 그리고 수사기밀 누설입니다. 만약에 신문을 방해한다거나 수사기밀 누설할 염려가 없는데도 떨어진 곳으로 옮겨가라 지시를 합니다. 이 지시는 잘못된 지시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되죠. 근데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해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는 않죠. 이런 것도 기억해야 되고, 만약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해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는데 만약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해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다툴 방법은 뭘까요? 바로 밑에 준항고입니다. 준항고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제 가장 어렵게 출제한 것 중에 이 최근에 하나인데요. 이 변호인 참여권이지 그 변호인 위에 보이죠? 변호인 뽑아내가지고 셰퍼 대리하는 자 X 적으세요. 대리하는 자의 참여권을 인정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우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사람 있잖아요. 사람 여기 보면 여기 이게 이렇게 해서 입을 약간 벌리고 있는 거 변호인 해놨잖아요. 뽑아내고 셰퍼 대리하는 자 X.
변호인의 참여권이지 대리는 자의 참여권을 명문화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이라는 것은 선임이 된 놈이잖아요. 대리는 자는 아직 선임이 되지 않은 자잖아요. 오케이. 여러분 우리 그 참여 신청을 했을 때 변호인 참여시키고 말고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조세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조세에 기재를 해야 돼요. 할 수 있다면 안 됩니다. 기재해야 되고요. 변호인 참여 신청에 대한 하게 하고 말고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세에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변호인이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면 변호인에게 열람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호인이 기명란이 또는 서명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로, 이런 것들은 참고로만 여러분 들으시면 되겠죠. 신문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조세 기재할 수 있다 가지고 무조건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해 보세요. 그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에 입을 여는 거죠. 근데 신문 중에도 입을 열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그다음에 승인을 얻으면 의견 진술 이런 거는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참여 신청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2인 이상이면 참여 신청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1인을 지정합니다. 그 1인은 누가 지정합니까? 피해자가. 그다음 피해자이 지정하지 않으면 누가 지정합니까? 누가 지정할 수 있습니까? 검사 사경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내용들이 여기 빠져 있지만 부수적으로 몇 가지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됐죠? 변호인 참여 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조세 기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변호인은 끝난 뒤에 입을 연다는 것. 그런데 신문 중에도 입을 여는 경우는 두 가지. 승인을 얻으면 의견 진술, 그다음 부당한 신분과 이의제기. 이의제기는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것. 그래서 신문 중이든 두든 자유롭게 제한 없이 이의제기 가능하다는 것은 옳고, 그다음 자유롭게 개입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하면 이거 틀립니다. 신문 중에는 승인이 필요하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신뢰관계인 동석 이제 볼게요. 피해자 바로 아래 있는 신뢰관계인 동석. 이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고 말고는요, 사기안의 재량입니다. 그죠? 재량입니다. 이 신뢰관계인 동석은 일단 우리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신동, 신뢰관계인 동석, 신동, 장년입니다. 장애, 연령 성별 국적, 그리고 수사기관에 직권도 되고요. 그리고 피해자 측에 신청되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사에 하야한다고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 그래 신뢰관계인 동석은 장년입니다. 장년, 장애, 연령 성별 국적, 그리고 직권 신청,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딱 기억하세요. 하야한다면 틀립니다. 오케이. 여러분 동석을 허락한 경우에도 신뢰관계 있는 자는 피해자를 대신해서 진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진술을 했어. 그게 기재가 되어 있다고. 이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죠. 그래 뭔데요? 동석한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가 되는 겁니다. 진술조서. 따라서 진술조서 증거능력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이 내용까지 딱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맨 왼쪽에요. 이제 영상 녹화 볼게요. 영상 녹화. 영상 녹화는 하야한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 영상 녹화할 때는 사전 고지하는 겁니다. 사전 고지. 동의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 녹화를 했을 때 영상 녹화물의 용도는 실질적 진정성 입과 기억 환경으로 쓴다는 것. 그래서 징계한 영상 녹화물이다라고 이야기했죠. 본정이나 탄핵 증거, 내용 인정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영상 녹화 끝난 뒤에 피해자 측에서 보자라고 요구를 하면 재생 시청하게 해야 되고요. 이때 이의를 진술하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는 것이지 별도 영상 녹화에서 첨부하는 것 아닙니다. 그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별도 영상 녹화 첨부하는 것 아니다.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바로 옆에 이제 참고조사로 넘어올게요. 참고조사. 참고인조사의 경우에는 밑에 주요 내용 볼게요. 참고인요. 참고인 조사할 때 출석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참고인은 출석 거부 가능합니다. 출석 거부 가능합니다. 됐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 참고인이 당해 사건 수사에서 꼭 필요한 참고인이다. 근데 출석을 거부한다. 참고인으로서는 출석을 강제할 방법도 입을 열게 할 방법도 없죠. 이런 경우에 이 참고인에 꼭 필요하다면 검사는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까? 1회 공판기일 전까지 지방원 판사에게 증인으로 신문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1회 공판기일 전까지 증인신문 청구 사유가 된다. 1회 공판기일 전까지입니다. 공소되기 전까지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틀립니다. 1회 공판기일 전까지. 자, 그리고 이 참고인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모든 국민에게 다 보장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술 거부권을 수사기관이 고지할 필요는 없죠. 우리 옆에 피해자 신문할 때는 사전에 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인 조사할 때는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고지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 이야기. 행사 가능.
자, 그 다음은 범인식별 절차. 우리 참고조사할 때 그 범인식별 절차, 이 참고인이 당연히 피해자라든가 목격자, 이 사람이 봤을 가능성이 있죠. 이 피해자를 봤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범인식별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때 여러 사람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한 사람을 보여주고 맞냐라고 했을 때 맞다라고 하면 그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1대1 대면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범죄 발생 직후 범죄 장소 그 부근에서 범인 식별을 실시하는 경우는 1대1 대면이 가능하죠. 그래서 범인을 놓친 직후 골목길에 면한 집을 이제 추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골목길에 면한 집을 탐문해서 이제 범인을 검거하고 체포하고 그때는 1대1 대면이 허용되는 경우다라고 했죠. 그리고 4번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 조사할 때 영상물 촬영 보존이라 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그 위로 올라갈게요. 위로 올라가면 자 우리 참고인 조사할 때 신뢰관계인 동석을 보겠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우리 자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때 그때 이 피해자의 신뢰관계 있는 자, 뭐 어머니, 아버지 이런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데 피해자를 참고 조사할 때 일단 피해자의 연령이나 심신의 상태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그때는 직권 신청, 그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사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다면 그때는 부득이한 경우 아닌 한 동사하게 하여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13세 미만 장애의 경우에도 여러분 부득이한 경우 있다면 동석을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13세 미만 장애의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부득이한 경우 아닌 한 동사에 하여한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이 경우에도 동석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피해자 신문할 때 신뢰관계 동석과 비교하세요. 지금 바로 비교해보세요. 피해자 신문할 때 바로 옆에 피해자 신문할 때 신뢰관계 동석 뭔데? 장년입니다. 장애, 연령, 성별, 국적. 근데 피해자를 참고조사할 때 신뢰관계 동석 사유는 뭔데? 연심입니다. 연령, 심신의 상태, 그리고 13세 미만 장애예요. 비교하셨죠? 비교하셨죠? 이걸 좀 비교를 해두셔야 돼. 전에 여러분 채용시험에 신동, 장년. 자, 그 다음에 연심이, 연령, 심신의 상태, 13세 미만 장애.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기억, 니언, 디귿, 리얼. 장애, 그리고 연령, 성별, 국적. 자, 이거는 뭔데? 피해자 신문실 신뢰관계 동석 사유고. 그 다음에 연령, 심신의 상태, 연심이요. 그리고 13세 미만 장애. 이거는 뭔데? 이거는 참고인을, 자, 피해자를 참고인 조사할 때 신뢰관계 동석 사유잖아요. 이거는 피해자 참고인 조사할 때 신뢰관계 동석 사유. 이런 금방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요. 피해자를 신문할 때 신뢰관계 동석 사유. 피해자 신문할 때 신뢰관계 동석 사유.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동석 사유 이렇게 간단하게 암기할 겁니다. 신동, 우리 피해자 신문시 신뢰관계 동석 신동, 신동이요. 우리 슈퍼주니어의 신동. 장년이 됐죠, 장년 어른이 됐죠. 직권으로, 자기 직권으로 엄마의 신청에 의해서 결혼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피해자 참고인 조사할 때 신뢰관계 동석 사유는요. 피해자 이름이 뭐라? 연심이, 연령, 심신의 상태, 연심이. 여기 연심이, 이름 자기가 연심이다. 연심아? 없나요? 연심이 있잖아요. 이름. 있잖아요. 내가 이제 연심이. 띠용, 연심이. 연심이 있어요. 학원에. 연령 심신한테 연심이요. 연심이. 직권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연심이 나이가 13세 미만 그리고 연심이가 장애가 있다면 그때는 부득이한 경우 아니라 동사에 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좀 더 쉽게 암기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영상 녹화 볼게요. 참고조사, 영상 녹화.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전고지 아니에요. 동의예요, 동의. 동의입니다. 사전고지 아니에요. 용도는 그대로 징계한 영상 녹화물입니다. 실질적 진정성 입과 기억 환기용. 됐죠? 본전과 탄핵전가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을 피해자 신문할 때 영상 녹화하고 비교하세요. 지금 비교하세요. 이거 비교하지 않으면 틀립니다. 피해자 신문할 때 영상 녹화. 바로 옆에 그림 있죠? 뭐, 둘 다 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 신문할 때 영상 녹화는 사전고지고 동의 아닙니다. 근데 참고인 조사할 때 영상 녹화는요. 동의이지 사전고지가 아니라고요. 이 두 개를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죠. 자, 이제 대인적 강제 처분으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여러분 우리 필기 노트에는 빠져 있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여기서 혹 보충을 해서 좀 해둬야 될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우리 임의동행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요. 임의동행. 우리 경직법상 임의동행 말고 이제 수화로 넘어왔을 때 임의동행이잖아요. 이거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특히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 통신제한 조치 있잖아요. 이것을 정리하세요. 우리 어제 다른 별 문제집에 그 통신제한 조치 그 정도 내용이면 충분해요. 충분해요. 이건 여러분 다른 별 문제집에도 있고 그다음 역시 여러분 핵심 정리서에도 있고 기본서에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핵심 정리서 아니면 어제 다른 별 문제집 그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정리해서 여기에 추가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거기에서 여러분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죠. 우당탕 쾅 자 이거는 대화이다 아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도 사생활 영역에 관한 것이니까 이것을 증거로 쓸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비교 형량, 그 당시 증거로 쓰는 거, 상해죄의 증거로 쓰는 거 허용했던 판례. 그다음 자 예우 차원에서 전화를 끊지 않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이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통화해요 하고 이제 하는데 예우 차원에서 이제 끊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끊어.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단 말이야. 그 말을 몰래 딱 녹음을 해버렸다고. 이런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전화 통화를 녹음한 거 맞죠? 그죠? 대화를 녹음한 거 맞아요. 이건 증거로 못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최근에 나온 판례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밀 녹음 5개 있죠. 비밀 녹음 5개. 비밀 녹음 5개. 이거 딱 기억하셔야 되고요. 비밀 녹음 5개. 비밀 녹음 5개에서는 뭐 갑을 자 이 병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것이 있고 그다음 이것이 있고 그다음 일방의 동의를 얻고 한 녹음이 있고 그다음 수사기관이 지시를 해가지고 녹음한 게 있고 그다음 3자 간 대화를 하면서 녹음한 게 있죠. 예, 삥 돌려주면 되죠. 이게 뭔데 대화 당사자 또는 전화통화 당사 일방의 비밀 녹음. 그다음 이건 제3자의 비밀 녹음.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어떤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한 것. 그다음 일방의 동의를 얻고 제3자가 녹음한 것. 수사기관이 지시를 하면서 공범과 전화통화를 하게 하고 녹음을 시킨 것. 그다음 세 사람이 대화를 하는 중에 정의 이 둘 몰래 녹음한 것. 이 3자 간 대화의 비밀 녹음. 자 이렇게 했을 때 위에 있는 이 2개는 위수정이 아니고 밑에 있는 이 3개는 위수정, 위법수입 증거라고 했죠. 자 이거. 특히 이거하고 이것을 잘 비교하셔야 돼요. 이거하고 이거. 자 이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한 것이고 자 이거는 뭔데요? 이거는 공개되어 있죠. 3자 간 대화를 하거든요.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것은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이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죠. 이거는 뭐하고 동일하게 취급한다고요? 이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겁니다. 대화 당사의 비밀 녹음으로 취급하는 것이란 말이죠.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자 이런 비밀 녹음 5개는 반드시 깨고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통신제한 조치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쭉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장결정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연장결정서에 원래 처음에 허가장에는 전기통신의 감청 우편물의 검열이었습니다. 근데 연장결정서에 원허가 대상이 없었던 대화의 어떤 녹음 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적법한 근거되는 것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했고, 그렇죠? 그다음 우리 통신제한 조치는 보충성 요건. 다른 방법으로 범죄의 수사가 어렵거나 범죄를 저지하기 어렵다. 범죄 수사가 어렵다 할 때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통신제한 조치를 써야 된다는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고 뭐 이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판례들은 뭐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감청이라는 것은 뭔데? 감청이라는 것은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있죠? 송수신과 동시에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내용을 취득 체력하는 것은 그냥 감청이다 아니다? 아니고 또 감청 같은 것은 여러분 집행주체가 직접 해도 되지만 제3자 통신기관 등에게 위탁해서 할 수도 있죠. 위탁해서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해서 할 때도 뭐 감청에 따른 설비를 제공을 해야 되고 또 감청의 방법에 따른 감청의 어떤 방법대로 해야 돼요. 감청의 방법을 준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카카오 주식회사 카카오한테 감청을 위탁을 했단 말이죠. 통신 기관이죠. 감청을 위탁을 했는데 통신기관 등이 실시간 감청의 방법이 아니라 이미 카카오 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주기적으로 추출해서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감청의 방법이 아니니까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그런 판례들도 우리가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예, 그런 것들 쭉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대인적 관계 처분 들어갈게요. 자 대인적 관계 처분은 여러분 법익 침해의 소지가 있죠, 여러분. 이거 그 대인 강제 처분이라는 것은 법익 침해입니다. 법익 침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요.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강제 처분의 경우에는 세 가지가 강제 처분을 규제하는 거죠. 뭐 영장주의, 법정주의, 영장주의, 비례 원칙이요. 법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법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영장 가지고 와야 되고, 영장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저울질을 해봐야 돼. 이 세 가지가 규제를 하죠. 바로 밑에 기소전에는 수사기관이 하는 거고 기소 후에는 누가 한다고요? 법원이 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을 우리 강제수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강제수사.
그리고 소법원이, 기소유예는 이제 법원이 하는 건데, 법원이 하는 것은 그냥 강제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인적 강제처분을 일단 볼 건데, 수사기관은 체포하고 구속 둘 다 가능합니다. 체포는 짧은 시간 48시간, 구속은 장기간 10일이죠. 체포는 영장을 가져가는 체포, 영장 체포가 원칙이지만 영장 없는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를 인정하죠. 그런데 구속의 경우에는 영장을 가지고 하는 구속밖에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딱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구속은 여러분 처음부터 바로 구속을 할 수도 있고 체포를 먼저 하고 구속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그때 체포를 거쳐서 구속으로 넘어갈 때 구속기간은 언제부터? 체포된 날부터 시작된다는 것. 체포가 구속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도 한번 눈여겨봐 두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소유예는 구속밖에 없습니다. 체포는 없거든요. 짧은 시간 신병을 확보하는 건 없어요. 장기간 신병을 확보하는 구속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구속기간도 2달이죠. 2달이고 영장을 가지고 하는 구속밖에 없습니다. 이 2달의 시작점이 언제라고요? 시작점이 기소된 날부터죠. 기소된 날부터 이렇게 확인하셨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수사기관의 인신구속제도 주요 내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제 법원의 인신구속제도인 구속을 이제 보겠죠. 먼저 수사기관의 인신구속제도 주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먼저 영장체포 이거는 출제가 거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자, 요건 범죄 혐의가 상당해야 되고 그다음 이 범죄 혐의는 주관적 혐의예요, 객관적 혐의예요. 말해서요. 이러면 빨리 객관적 혐의죠. 이 객관적 혐의. 우리 주관적 혐의일 때 수사를 시작하고 그다음 최초 단순한 범죄 혐의일 때 대물적 강제 수사하고 그다음 객관적 혐의일 때 대인적 강제 처분을 한다 했죠. 객관적 혐의. 자, 객관적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또 하나 출석 요구의 불응 또는 불응의 우려. 우리 피해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불응한다 또는 불응의 우려가 있는 이런 경우죠. 근데 경미범죄 있잖아요. 경미범죄가 뭔지 여러분 말해보세요. 경미범죄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죠. 이런 경미범죄의 경우에는 자, 영장 체포하기 위해서는 주거 부정 그리고 또 한 개 더 출석 불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세요. 긴급 체포는 경미범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중범죄니까요. 긴급 체포는. 그 옆에 현행범인 체포 그리고 영장 구속의 경우에는 경미범죄가 있거든요. 경미범죄, 현행범 체포, 영장 구속하기 위해서는 뭐 주거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긴급 체포는 중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경미한 범죄가 있을 수는 없고요. 영장 체포, 현행범 체포, 영장 구속의 경우에는 경미 범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전부 다 주거 부정이 공통적으로 깔려 있죠. 그런데 영장 체포만은 한 개 더 있습니다. 뭐가? 출석 불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치면 안 됩니다. 시험에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거 부정인 경우에 하나여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현행범인 체포나 영장 구속의 경우는 맞아요. 근데 영장 체포의 경우는 틀립니다. 영장 체포의 경우에는 한 개 더 있죠. 출석 불응이. 그러니까 주거 부정인 경우에 하나다고 하면 틀리겠죠.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밑에 이제 영장이요. 자, 이 영장은 지방법원에서 발부하기 때문에 지방법원에 검사가 청구하는 겁니다. 사경이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요. 검사에게 청구달라고 신청하면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는데 이 지방 판사는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심사를 할 때 검사가 보내준 자료만 심사하는 것이지 피해자를 직접 신문하는 거 아닙니다. 피해자를 신문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실질심사라고 하는데 우리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실질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형식심사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맨 오른쪽 구소의 경우에는 어떤 심사한다고요? 실질심사합니다. 즉 피해자를 신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실질심사는 할 수 있는 겁니까?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필요적 신문입니다. 필요적 신문입니다. 피해자 구속죄 피해자의 신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필요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됐죠? 그럼 다시 형식심사 다시 돌아오세요. 피해자 신문은 안 된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 고지입니다. 자, 영장이 이제 발부되면 맨 밑을 봐보세요. 맨 밑에 기타를 봐보세요. 영장 발부 기각 결정. 이제 영장 심사, 즉 형식 심사를 통해서 발부 또는 기각 결정 하겠죠. 여기에 불복돼야 안 돼. 불복 안 됩니다. 왜? 지방법원 판사 재판은 불복 안 되죠? 예, 불복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발부된 영장은 원칙은 사전 제시입니다. 영장 제시 사전에 해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지금 현재 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집행이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됐음을 알리고 먼저 집행한 뒤에 영장을 제시하는 거 가능하죠. 이걸 뭐라고 해요? 긴급 집행. 근데 이 긴급 집행이 대인의 경우는 되지만 대물의 경우는 돼 안 돼?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죠. 대물적 강제 처분의 경우에는 긴급 집행은 안 됩니다. 뒤에 가서 또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영장을 제시를 했죠. 그 뒤에 이제 고지를 해야 됩니다. 바로 위에 칸 고지요. 뭔데? 미란다 원칙 고지라고 하는 것. 요이선 기조. 요이선기. 범죄 사실의 요지, 표 사실의 요지, 그리고 체포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는 것, 변명할 거 있으면 해보라는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진술 겁권을 고지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진술 겁권 고지하면 틀려요. 이런 기억하시고. 자, 이런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 형사로 나가기 전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수갑 채우기 전에. 그런데 저항하거나 도망치는 경우에는 추적하는 과정 또는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제압한 뒤에 지체 없이 고지하면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미리라는 말이 나오면 틀리겠죠. 그래서 이름 조심해야 될 표현은 반드시 미리 하면 틀립니다. 미란다 원칙 고지는 반드시 미리 X. 그 다음 집행 후. 자, 이렇게 집행을 했죠. 그리고 집행 후에. 자, 유치장에 쳐넣습니다. 그 뒤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체포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체포 통지. 구속의 경우에는 구속 통지를 하는 거예요. 변호인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인에게, 아직 변호인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변호인 선임권자 중 1인에게 하는 겁니다. 법배직형 중 피해자가 지정한 자에게 통지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체 없이가 너무 모호하니까 우리 형소규칙에는 몇 시간? 24시간입니다. 이거 48로 바꾸면 틀려요. 24시간 이내에 통지하는 겁니다. 서면으로. 그런데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는 때로는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전화나 팩스로 통지하고 다시 재차 서면으로 꼭 통지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이야기. 그래서 체포 구속 통지는 서면입니까? 구술입니까? 서면 구술입니까? 체포 통지는 서면입니다. 서면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체포 구속 통지는 서면입니다. 서면 구술 아닙니다. 이 구술로 하는 것은요. 24시간에 서면이 어려우니까 일단 구술로 먼저 하고 전화로 하고 다시 서면으로 꼭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포 구속 통지는 서면입니다. 그 흘러가는 절차들 다 기억하시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영장 체포의 맨 밑에 하나 봐야죠. 기타의 맨 밑에. 자, 체포를 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계속적인 신병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속으로 넘어가면 되죠. 구속영장 청구는 몇 시간 이내? 재판 때부터 48내 청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우리 체포가 48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체포를 24시간 이렇게 바꾸면 틀립니다. 네, 가장 기본이죠. 48시간이요. 청구만 하면 되고 발부받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48내에 청구만 이루어지면 돼. 48내에 발부라고 하면 틀립니다. 48시간 이내에 청구만 하면 되고 발부 X. 됐죠? 오케이. 그럼 이제 긴급체포 들어가 볼게요. 긴급체포 요건은 범죄가 중대해야 됩니다. 장기 3년 이상이죠.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사형 또는 무기 장기 3년 이상. 장기입니다. 이거 단기로 가면 틀립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긴급체포 긴장하셔야 된다 했죠. 긴장. 긴급체포는 장기 긴장. 다음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 염려입니다. 인도죠. 증거인의 인, 그리고 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도, 셰프요, 주거부정 X. 그 맨 오른쪽에 구속사유 보세요. 구속사유를 보면 주인도가 나오죠. 주인도. 구속사유 중에 인도는 그대로 긴급체포 요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빠져 있습니까? 주거부정 빠져 있죠. 그래서 시험에 주거부정인 경우에 뭐 긴급체포 가능하면 틀립니다. 주거부정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구속사유 중에 인도만 긴급체포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체포의 긴급성. 됐죠? 자, 이 긴급성 요건이 결여되어 있어서 긴급체포가 위법이라고 했던 최근 판례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그러니까 신원 이제 이놈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하고 연락처가 다 확인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확인코자 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바로 잡으려고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안 나옵니다. 바로 들어가서 긴급 체포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이렇게 급박한 긴급 체포를 지금 해야 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영장 가지고 올 시간 여유가 없어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긴급 체포 요건이 구비되지 못했고 긴급 체포는 위법이라고 했던 판례, 최근 판례. 우리 어제 저녁에 다른 배 문제집에서 또 봤습니다. 그죠? 핵심 정리할 때도 우리 여러분 살펴보았고 됐고. 그 다음 체포 당시 상황, 수사 주체가 판단,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죠. 우리 긴급 체포 요건, 우리 범죄의 중대성, 장기 3년 이상, 그리고 체포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 우려, 그 다음 긴급성. 이런 요건은 누가 판단한다고요? 수사 주체가 판단합니다. 언제를 기초로 판단해? 체포하는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 재량이 있어요 없어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건 판단에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그 합리성을 잃었다면 이거는 위법한 긴급 체포고 유치 중에 피해자 신문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위법입니다. 그 피해자 신문 조서는 위법 수입 증거니까 증거로서 못 쓴다.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경미범죄, 이 특칙이 있을 수는 없죠. 그죠? 왜? 사형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니까요. 그 다음에 영장은 필요 없는 거죠. 이거는 긴급체포, 현행범체포는 영장 없이 하는 것이니까 영장 X입니다. 그 다음 이제 바로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되죠. 뭐 요이성기, 진술거부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거는 원칙은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겁니다. 단 여의치 않은 경우는 재판부 위에 지체 없이 고지하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미리라고 하면 틀립니다. 반드시 미리 하면 틀려요. 이거는 긴체하고 현체 그대로 다 동일하죠. 그 다음 집행 후에 자, 집행에서 유치하게 쳐넣습니다. 이때는 변호인 스님되어 있으면 변호인, 아직 스님되어 있지 않으면 변호인 스님권자 법배직형 중 피해자 증언자에게 긴급체포, 현행범죄 체포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지체 없이가 뭐하니까 24시간 이내 서면입니다. 24시간 이내 서면 어려우면 전화로 합니다. 다시 재차 서면으로 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긴급체포를 했죠. 그러면 사경이 긴급체포했다면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서 이걸 첨부해서 승인을 건의합니다. 그럼 이 검사는 검사에게 즉시 검사의 승인을 건의해야 된다. 즉시인데 즉시 검사의 사후승인 받아야 돼. 즉시 이것을 48시간 바꾸면 틀립니다. 최근에 48시간은 바뀌어가지고 출제를 됐죠.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즉시. 우리 대통령령에 보면은 12시간이나 돼 있어요. 12시간. 예배적으로 24시간. 근데 48시간은 일체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틀립니다. 일단 우리 소송법만 기억하세요. 뭐 즉시입니다. 즉시.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 맨 밑에 보세요. 그 맨 밑에 검사의 대면 조사. 즉시 검사의 승인을 건의해야 돼. 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승인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해달라는 신청을 같이 했습니다. 이때 검사가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면조사 권한이 있는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의심스러울 때만 하는 거고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대면조사는 어디까지나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동의를 했을 때 검찰을 호송한다는 건 됐죠? 오케이. 자, 권한 있고 적법성 의심, 합당성 보강 안 돼. 임의수사 따라서 동의시 호송. 다시 위에 올라가서 자, 지체 없이 482에 구속영장 청구한다. 자, 긴급 체포했습니다. 구속의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몇 시간까지는? 48시간까지는 청구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지체 없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청구만 하면 되고 발부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죠. 청구만 하면 됩니다. 청구의 동그라미. 자, 여러분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또는 청구를 했는데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기각결정이 나서 석방을 했다면 청구하지 않아도 482 지나면 석방해야 되고 청구했는데 기각결정이 나도 석방해야 돼. 이렇게 석방이 되면 어떤 경우든 석방이 되면 동일 범죄로 재긴급 체포는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지방원 판사에게 청구해서 발받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가지고 영장체포나 영장구속은 돼? 안 돼? 되죠. 그래서 밑에 긴체 석방 재긴체 안 돼. 영체되지. 그리고 영구돼. 근데 이 영장구속을 할 때 혹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냐? 그건 필요 없죠. 다른 중요한 증거는 필요 없죠. 그다음 남용통제. 여러분 긴급체포 이후에 지체 없이 체포영장 청구해서 발받아야 된다. 이게 오답입니다. 여러분. 근데 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사후라도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게 도입되어 있지는 않고 그래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사후에 지체 없이 체포영장 발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긴급체포는 사전 사후 체포영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영장 체포도요. 그리고 이 긴급체포 요건은 누가 판단한다고요? 수사 주체가 체포 당시 상황만 놓고 상당한 재량이 있습니다. 남용의 소지가 있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한 게 바로 이 세 개. 중요하죠. 사경이 긴급체포했다가 검사에게 구속해달라고 신청하지 않고 구속영장 청구해달라고 신청하지 않고 석방을 해버리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즉시입니다. 그리고 검사도 긴급체포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을 하면 검사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죠. 30일. 이 30일이 20일로 바뀐 적도 있습니다. 위에 사경은 적시인데 이게 30일로 바뀌는 이유는 알겠죠?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열람 등 사건 인정. 피해자도 통지서,
긴급 체포에 따른 통지서 관련 서류를 열람도, 등사도 다 가능합니다. 열람과 등사 다 가능합니다. 이것은 긴급 체포의 적법성을 피해자 측에서 통제하기 위함이죠. 긴급 체포의 남용을 피해자 측에서 통제하기 위함이다라는 평가까지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긴급 체포의 남용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위법행위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손해가 있었을 때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그 증거로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케이. 이 정도 하면 이제 긴급 체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잡았고 그다음 현행범인 체포 들어가죠. 현행범인 체포 요건은 범인과 범죄 사실이 명백해야 됩니다. 범인과 범죄 사실 명백. 일단 여러분 이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보는 게 순서이겠습니다. 밑에 기타로 내려왔어요. 기타. 일단 현행범인 체포는 현행범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현행범은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이 있습니다. 자, 현행범인은요. 실행 중인 놈, 실행 직후인 놈이죠. 근데 이 실행 직후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장소로 접착되어 있다는 것이 누구 입장?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해야 됩니다. 일반인의 입장 또는 제3자 입장 아니에요. 체포하는 자의 입장, 일반인 X, 제3자 X. 그래서 이제 판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판례가. 자, 정교조 교사가 교장을 협박한 뒤에 사무실에서 동료 교사와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한 40여 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경찰이 이놈을 검거하러 왔습니다. 이게 과연 실행 직후 현행범인인가?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시간적으로 접착돼 있어야 되는데 4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실행 직후 현행범인은 아니다. 영장을 가지고 와서 체포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 또 어떤 판례가 있습니까? 싸움이 끝나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실행 직후 현행범이라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다라고 한 판례도 있고 이거는 그리 중요성이 낮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판례는 뭔데요? 무항요고. 자, 무항요고요. 무항요고 정문 앞에서 폭행. 그리고 이 때린 놈이 지금 운동장에 들어가서 운동장에 있습니다. 그 맞은 놈이 경찰에게 신고했고 경찰이 이제 출동을 했어요. 시간은 10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인접해 있는 운동장이죠. 10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시간적으로도 집착돼 있고 일단 장소도 정문 앞이고 운동장이니까 범죄를 범한 것은 정문 앞에 그리고 지금 체포하려고 하는 것은 운동장이니까 장소도 접착돼 있다 본 거죠. 따라서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 맞다는 무항요고 학교.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교사 그리고 학교 교사는 40분 정도 지났어. 우리 정규조 소속 교사 이거는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 아니고 무항요고 즉 학교 10분 그리고 인접한 운동장 따라서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이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분 정도 지났다는 것은 이 교사 옆에 적어놔 좋아요. EX 교사 판례죠. 교사란 말이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밑에 겨우 10분 정도 인접 이것은요 학교입니다. 학교 이퀄 무항요고 한 번은 무항요고라고 주어진 적도 있어요. 근데 보통 무항요고 명예를 위해서 무항요고라고 언급하지는 않고 학교라고 합니다. 학교 됐죠? 그 다음 준현행범인 밑에는 간단하게 적어두세요. 현행범으로 간주 이퀄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놈이 뭔데요? 준현행범이잖아요. 그죠? 현행범으로 간주 이게 준현행범입니다. 현행범으로 간주 뭔데 여러분? 추장실험 기억하셔야죠. 추적되고 있는 놈. 그 다음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놈입니다. 소지하고 있는 놈. 지적되고 있는 자 이건 아닙니다. 소지하고 있어야 돼. 작물 여기에서 이제 뽑아낸다면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소지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흉기에 여러분 흉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흉기에 자동차 우리 뺑소니 용의 차량 자동차 그리고 소지 운전 이게 소지에 들어간다는 거죠. 소지에 운전하는 것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뺑소니 용의 차량 운전하고 있는 자는 이런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되는 준현행범인이 된다는 것. 영장 없는 체포가 가능하다는 거. 되게 중요한 판례죠. 그 다음에 음입니다. 신체일봉의 현장 정적 그리고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는 자가 준현행범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기억을 딱 하셔야 됩니다. 이런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이고 메뉴로 올라갈게요. 자, 이제 요건이요. 요건 범인과 범죄가 명백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게 판례죠. 이게 중요합니다. 긴급 체포의 경우에는 명문화되어 있는 요건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요건이다 아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요건으로 보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현행범인 체포 요건이다. 반드시 기억. 그런데 이런 요건 판단은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수사 주체가 판단하고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긴급 체포하고 그대로 동일하죠. 됐죠?
그 다음 밑에 경미범죄,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해서 됐고, 그 다음 영장 없는 체포니까 뭐 영장을 심사하고 발부하는 것은 다 빠지겠죠? X. 그 다음 그 밑에 미란화 원칙 고지하는 거죠. 미란화 원칙 고지. 수갑 채우기 전에 미리 하는 거죠. 근데 여의치 않으면 제압한 뒤에 지시업을 고지하면 되고요. 그 밑에 집행 후에 변호인 또는 변호인 승인권자 중 1인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현행범인 체포 통지요. 됐고. 바로 밑에, 맨 밑에요. 사인 체포 볼게요. 기타의 맨 밑에 사인 체포. 여러분, 우리 영장 체포나 긴급, 그리고 긴급 체포, 구속은 수사기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행범인 체포는 일반 사인도 가능하죠. 이제 정리할게요. 일반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권한일 뿐 의무는 아니니까 잡든 말든 지마. 근데 잡았다면 즉시 인도해야 되죠. 이 즉시라는 것은 뭐라고요? 불필요한 지체함이 없이란 뜻이지 시간적으로 접착된 시점이 아니죠. 또 사인이 현행범인 체포할 때 미란화 원칙 고지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인도를 하면 인도받은 수사기관이 미란화 원칙 고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도를 받을 때 수사기관은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인에게. 됐죠.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 시한 48시간은 사인이 현행범인 체포한 때가 아니고 수사기관이 인도받은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되면 되겠죠. 구속영장 청구했고 만약에 발부가 되었고 그리고 검사가 만약에 기소를 했다. 그러면 우리 국내 법원은 적법 강제한 강제 우리 현재지 적법한 강제의 현재지이기 때문에 국내 법원은 토지가 날 거니 인정이 돼 안 돼? 인정된다는 것까지 우리 소말리아 해적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죠? 기소를 하면 이거는 적법 강제한 현재지가 되니까 토지가 날 거니 인정된다는 이야기. 나중에 가서 또 할게요. 나중에 가서. 자, 사인 체포 한번 정리해 보세요. 즉시 인도. 석방 안 됩니다. 석방 안 됩니다. 즉시라는 것은 불필요한 지체 없이 인도받은 때 미란화 고지. 그래 수사관서 동행 요구 가능. 인도받은 때부터 48일 내 구속영장 청구. 이런 것들 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구속입니다. 구속. 구속은 여러분 범죄 혐의가 상당히 있어야 되고요. 객관적 혐의입니다. 당연히. 그 다음 구속 사유는 주인도입니다. 주인도. 무엇을 고려한다고요? 위중의 고려라고 있죠. 위중의 고려. 제보의 위험성, 범죄의 중대성, 위의 우려, 피해자 등에게 위의 우려. 이것은 고려 사유이지 독립된 구속 사유가 아닙니다. 독립된 구속 사유하면 틀려요. 독립된 구속 사유는 주인도입니다. 위중에는 고려 사유라는 것.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경미범죄요. 경미범죄 주거부정인 경우에 구속이 가능하죠. 됐고. 그리고 구속의 경우는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장을 청구하면은 영장 실질심사를 합니다. 즉 피해자를 직접 신문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실질심사합니다. 됐죠? 우리 체포영장은 형식심사. 피해자를 신문하는 거 아닙니다. 서류 검토해서 영장 발부 결정하는 거고. 체포영장은. 근데 구속영장은 장기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이렇게 신문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심사를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맨 밑에 이제 피해자 구속기간이요. 자, 사경은 10일이고 일반 범죄, 검사 10일이죠. 근데 검사는 한 번 연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범죄의 최장 구속 기간은 30일이 되겠죠. 그죠? 근데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보안법은 사경 10일, 사경 한 번 연장 10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 10일, 검사는 두 번에 걸쳐 연장 가능하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최장 50일이 된다는 것도 간단하게만 그냥 중요하진 않은데. 근데 국가보안법의 7조 찬양고무죄, 10조 불고지죄, 우리 헌재가 이것까지 국가보안법에 연장 규정인 50일까지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무죄 추한 권리를 침해한다. 위헌이다라고 했고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 불고지는 우리 일반 형사소송법 규정대로 30일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그냥 참고로만 한번 들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피고인 구속 기간이요. 피고인 구속. 자, 피고인 구속. 사전 고지. 자, 우리 미란화 원칙 있잖아요. 그 위에 고지, 요이성기 보이죠? 요이성기. 그 위에 요이성기. 이것은 피고인 구속에 있어서는 이거는 뭐라고요? 요이성기는 법관에 한 사전 청문 절차입니다. 이 집행기관이 취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이걸 조금 이따 우리 합니다. 우리 필기노트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가볍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바로 이제 우리 미란화 원칙 고지 있잖아요. 피고인 구속할 때 미란화 원칙 고지는 집행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법관에 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사전 청문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거 고지하지 않고 영장을 발부하면 위법한 거예요. 근데 이미 전부 또는 일부가 보장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고지하지 않고 영장을 발부해도 적법이죠. 좀 이따 할게요. 나와 있으니까 보고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피고인 구속에 있어서 사후고지 있잖아요. 사후고지. 구속을 한 뒤에 다시 한 번 더 공사실 요지,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데 이거는 하지 않아도
구속영장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중요하니까 한번 봤습니다. 피고인 구속기간 있잖아요. 피고인 구속기간은 2달입니다. 이 2달의 시작점은 기소된 날부터죠. 그리고 신검마다 2차 2월의 범위내에서 결정으로 갱신 가능합니다. 갱신입니다. 갱신 여기다가 화살표에서 결정이라 한번 적어볼래요? 명령 아닙니다. 결정입니다. 법원의 중간재판이 결정으로 갱신 가능하죠. 결정으로 갱신 가능하고. 근데 상소심은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2심과 3심, 항소심, 상고심 합해서 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 몇 차까지요? 3차까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도 3차 하면 틀립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3차까지. 이런 것들도 조금 이따 그대로 다시 복습할 겁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이제 피해자 구속, 영장실질심사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잡아드릴게요. 이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영장실질심사 문제는 풉니다, 여러분. 딱 한 페이지인데. 자, 거기 보면은, 자, 피해자 구속, 영장실질심사, 이제 이거 볼 거예요. 자, 영장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요, 맨 위에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는 4팔밖에 안 돼요. 자, 계속적인 신변 확보가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겁니다. 4팔 내에 청구만 하면 돼요. 발부가 돼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4팔 내에 청구는 꼭 이루어져야 돼. 청구하지 않고 4팔이 딱 되고 나면 풀어줘야 됩니다. 됐죠? 청구만 하면 된다.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이다. 그러면 청구를 했습니다. 사경은 검사에게 청구해달라고 신청하는 거고, 검사가 청구하는 거죠. 청구를 하면 어디에 청구합니까? 지방원 판사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수임 판사에게. 그래서 수임 판사가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를 진행하는 거죠. 즉, 피해자 신문하는 겁니다. 자, 우리 판사가 피해자 신문하기 위해서는 수상개수류 증거물이 있어야 됩니다. 검사가 이것을 법원에 보내주는 거죠. 접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피해자 데리고 와서 신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피해자 혼자서 이것을 여러 가지 자기 어떤 방어 전략을 짜기 어렵고 법을 잘 모르니까요. 이때 이 피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변호인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사선을 선임하지 않으면, 사선 변호인 선임하지 않으면 지방원의 판사가 국선을 선정해 주죠. 만약에 사선이 없다면 국선을 선정해 줘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데, 이 영장실질심사는 이건 필요적으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죠. 영장실질심사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적 신문.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입니다. 공개하면 안 돼요. 비공개. 우리 기소전은 비공개거든요. 기소전은 비공개.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할 때 조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조서. 우리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적는 서류를 전부 다 조서라고 하잖아요. 통칭해서.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조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조서가 기소가 되면 법정에 증거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 서류 안에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데 이 서류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직접 수소법원에 유무죄 재판한 법관이 들은 게 아니고 종이 형태로 간접 보고받는 것이고, 그 종이 내용이 증거로 쓰이는 거니까 전문증거가 되는 거죠. 전문증거는 원래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311부터 316조 서류의 경우에는 311부터 315에 해당되는 서류만 들어갈 수 있죠. 서류의 경우에는. 이게 몇 조입니까? 315조입니다. 311조 하면 틀립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지방 판사, 즉 수임 판사가 이제 결정을 하겠죠. 구속 사유 있다고 판단하면 발부 결정을 할 것이고,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석방을 하겠죠.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발부 결정할 것이고, 집행으로 넘어가서 구속으로 넘어갈 겁니다. 구속으로 넘어가면은 구속 기간은 10일인데 이 10일의 시작점은 언제부터라고요? 체포된 날부터입니다. 체포된 날부터입니다. 근데 체포된 날부터 쭉 가다 보면은 우리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수사관계서류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되고 이것이 다시 검찰에 반환된 이때까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때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까지는 실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죠. 따라서 이 기간은 구속 기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 구속 기간의 초일은요,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일일로 산정하는 거죠. 그렇죠? 말일이 공휴일 토요일 그대로 기간에 산입됩니다. 원래 기간 계산할 때 일월연은 초일을 불산입하고 말일이 공휴일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공소시효하고 구속 기간은 초일도 산입되고 말일이 공휴일 토요일 기간에 그대로 산입돼요. 그날로서 만료가 되는 거죠. 여기 맨 앞에 1월 1일 밤 11시 59분 59초 1초밖에 남지 않아도 그게 구속기간의 첫째 날이 된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뭐 다 했고. 그 바로 밑에, 맨 밑에요. 맨 밑에. 미체포입니다. 미체포. 미체포 피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지방판사에게. 그러면 지방판사는요, 구인영장을 발부합니다. 구인영장. 그래서 구인, 다른 말로 인치가 되면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영장실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하면 틀립니다. 우리 체포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뭔데요, 여러분들?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영장실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미체포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라는 것. 청구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닙니다. 이런 비교를 정확히 하세요. 근데 구인을 했는데, 인치를 했는데 지금 당장에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가 진행되기 어렵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가까운 경찰관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죠. 몇 시간까지요? 우리 구인영장의 시간 한계가 몇 시간이요? 24시간입니다. 따라서 유치 또한 24시간까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구인은 몇 시간까지 가능하다고요? 24시간. 24시간 내에 구금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구금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24시간 내에 석방하는 거예요. 근데 구인을 했는데 영장실질심사가 지금 당장 진행되기 어려워서 잠깐 유치를 한다. 그 유치도 24시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구인의 이사, 하나같이 유치한 이사들이다. 우리 이렇게 암기해보자 있죠? 구인 이사, 유치한 이사들, 구인 이사, 유치 이사. 이 24가 48시간으로 바뀌는 이러면 틀리게 되겠죠? 조심하세요. 자, 구인을 해가지고 오면 인치하면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되죠. 필요적 신문이고요. 그리고 비공개입니다. 피해자는 변호인 선임해서 도움받을 수 있죠. 영장이 기각결정 나면 풀어주고 발부결정 떨어지면 집행을 해서 구속으로 넘어갑니다. 구속기간은 10일인데 언제부터 10일이라고요? 자, 구인한 날부터 10일입니다. 구인한 날부터 10일. 됐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 지방원 판사의 재판이 영장 발부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돼야 안 돼. 불복은 안 되죠. 불복은 안 되죠. 이런 내용들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 구속 들어가 볼게요. 피고인 구속. 그리고 이제 영장실질심사, 여기는 좀 빠져있지만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뭐 피해자가 뭐 질병, 뭐 출석을 거부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뭐 곤란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출석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없다고, 뭐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신문 시작 전에는 뭐 가능합니까? 접견이 가능한데 신문 도중에는 접견 돼야 안 돼. 신문 도중에는 접견 안 됩니다. 신문 도중에는 조력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검사는 그리고 변호인은 신문 가능합니까? 문답인계 신문 안 됩니다. 뭐밖에 안 돼요? 의견 진술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기억해 주세요. 됐죠? 그다음 이제 피고인 구속 들어갈게요. 자, 피고인 구속. 자, 피고인 구속은 자, 만약에 이제 불구속으로 기소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구속 기소가 이루어지면요, 이 법원의 구속으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절차 필요 없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했을 때 불구속 심리를 진행하는데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데 자, 법원이 심리해 보니까 자, 이 피고인이 구속 사유가 있다면 주거 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 우려가 있다면 이거는 구속을 해야 되겠죠. 그에 관한 내용을 지금부터 우리가 보는 거죠. 됐죠? 구속에 관한 절차를 이제 봅니다. 예, 수소법원의 구성원인 법관이, 저 재판장이나 수명 법관이 자, 피고인에게 요이선기라고 합니다.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는 것, 변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됐죠? 자, 이게 이제 사전고지입니다. 72조에. 이거는 법관에 한 사전 청문 절차다. 집행기관이 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 기소 전에는요. 기소 전에는 수사기관이 영장체포, 긴급현행범인 체포, 영장구속을 할 때 그때 수사기관이 수갑 채우기 전에 미란다 원칙 고지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피고인 구속의 미란다 원칙 고지 72조는요. 요이선기는 집행기관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수갑 채울 때 하는 게 아니고 한다고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법관에 한 사전 청문 절차라고 합니다. 이거는 피고인의 형사 절차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 고지하지 않고 영장을 발부하면 위법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 절차상의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즉 변호인이 이미 선임돼 있어요. 변명 충분히 다 했다고요. 절차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보장되었다고요. 그렇다면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않고 영장을 발부해도 돼 안 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밑에 보세요. 거치지 않은 채 영장을 발부하면 위법하다. 다만 권리 보장되었다면 전부 일부를 거치지 않고 영장 발부 가능하다. 자, 이제 법관이 요이선기. 근데 변호인 선임돼 있다면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는 건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합니다. 직권입니다. 검사의 신청 아닙니다. 이것도 정리할게요. 기소 전에는
검사가 청구해가지고 지방판사 영장을 발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소 이후에는 강제 처분이 필요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지 검사의 청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강제 처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기소 전에 우리 서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기소 이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됐죠? 자, 검사의 신청 아니에요.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고 이 영장은요, 명령장입니다. 우리 기소 전의 영장은 뭔데? 기소 전의 영장은 허가장이에요. 그러니까 반환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기소 이후의 영장은 명령장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은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럼 집행기관이 누구냐? 이제 볼게요. 원칙은 검사입니다. 사형관리를 지휘해서 이미 다른 범죄를 방해해 있으면 교도관을 지휘해서 집행하는 거고 이게 원칙. 예외적으로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지휘하고 법원 사무관 등이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밑에 됐죠? 자, 구속 권한이 피고인 구속 권한이 법원의 권한이지만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누구라고요? 집행하는 것은 검사가 사형관리를 지휘해서 집행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러면 급속을 요해서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는 이런 경우는 재판장이 지휘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검사가 사형관리를 지휘해 집행합니다. 사형관리가 영장 가지고 왔습니다. 피고인 잡으러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는 경우가 아닌 한 오늘 재판 끝나고 다음에 뭐 또 재판하기 전에 피고인 집에 가서 뭐 있겠죠. 아니면 사무실에 가 있겠죠. 이때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형관리가 영장 가지고 가겠죠. 영장 보여주겠죠. 그리고 나서 요의성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집행기관이 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고인 구속은. 이미 요의성기는 이루어졌죠. 어디? 맨 처음에. 여기 했잖아요. 법관에 한 사전청문 절차, 요의성기. 집행기관이 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냥 영장 보여주고 바로 수갑 채워서 방에 쳐놓으면 됩니다. 자, 사후고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영장을 집행한 뒤에 사후고지. 88조에 있는데 요선이 합니다. 요선이. 공사실의 요지, 범죄 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데 이미 이것은 사전 고지에도 있어 없어? 요선이는 있죠. 따라서 사후고지는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속영장 효력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속을 하면 구속 통지해야 되겠죠. 우리 앞에 다 했던 거잖아요.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는 겁니다. 변호인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인, 아직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변호인 선임권자인 법배직형 중 1인에게 통지합니다. 서면으로,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런데 지체 없이가 너무 뭐하니까 우리 형사규칙에는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하루인데 서면으로 통지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화로 통지하고 다시 재차 서면으로 통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구속 통지는 서면주의. 됐죠? 넘어가죠. 자, 피고인 구속기간이 나옵니다. 자, 피고인 구속기간. 자, 피고인 구속기간은요, 2달입니다, 2달. 피고인 구속기간은 2달. 원칙 2달입니다. 근데 이 2달이 짧으면 각 신검마다 2차, 2월의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하죠. 먼저 1차 2달, 또 부정하면 2차 2달. 됐죠? 각 신검마다니까 2심도 한 번, 또 한 번, 3심도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원칙 구속기간을 1심에서 다 썼기 때문에 2심과 3심은 갱신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1심은 원칙 2달 썼고 한 번 갱신 또 한 번 갱신이니까 토탈 6달이 됩니다. 근데 2심과 3심은 각 신검마다 2차 2월이니까 4달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럼 1심에 비해서 구속기간이 좀 짧죠. 그래서 2007년 법 개정할 때 2심과 3심, 상소심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몇 차까지? 3차까지 가능합니다. 각 신검마다 3차면 틀립니다. 각 신검마다는 2차. 근데 상소심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까지. 됐죠? 그래서 상소심, 부득이한 경우 3차. 그래서 2심도 한 번 더, 3심도 한 번 더. 그러면 2심도 도합 최장하면 6달, 3심도 6달. 됐죠?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겠죠. 각 신검마다 구속기간을. 됐죠? 1심은 3차 안 됩니다. 1심은 2차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그래, 도합 6달, 18개월이 되겠죠. 됐죠? 그리고 여러분 원칙 2달 있잖아요. 원칙 2달의 시작점이 언제냐? 시작점이. 이전에는 수사기관의 체포, 구인, 구금 기간이 피고인 구속기간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2007년에 법 개정하면서 이거 빼버리고 언제부터? 기소된 날부터 피고인 구속기간이 시작된다는 건 기소된 날부터. 됐죠? 그리고 기소된 그날은 포함이야 불포함이야? 우리 구속기간은 초일을 산입한다 했기 때문에 기소된 그날을 포함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갱신이요. 갱신. 각 신검마다 2차 2월의 범위 내에서 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까지 갱신이 되는데 이 갱신 기간은
구속기간 만료 일부터 다음 날부터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옆에 맨 옆에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다시 한 번 더 복습. 사경 10일, 검사 10일. 그리고 검사는 1차 연장. 그리고 일반 범죄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최장 30일. 연장기간은 구속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연장료 1수는 법원의 재량. 검사가 10일 연장해달라고 청구해도 얼마든지 지방 판사가 5일 연장 가능하고, 근데 14일 연장은 돼, 안 돼? 안 되죠. 10일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정에 대한 연장 신청에 대한 지방원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은 돼, 안 돼? 안 되죠. 왜? 지방원 판사 재판은 불복이 안 되고, 불복되는 거 2개.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때 하기로 하죠. 그 다음 밑에 중요 내용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구속기간의 기산점. 공소 제기된 날, 초일 산입이라고 했고, 수사기관의 체포 구인 구금기간은 포함 X. 포함되지는 않고, 갱신기간은 구속기간 만료 다음 날이라는 것. 갱신결정 다음 날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가로가다 놓치는 수가 있다. 갱신결정 다음 날부터. 틀립니다. 구속기간 만료 1부터 틀려요. 구속기간 만료 1 다음 날부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네요, 여러분들. 우리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은 원래 법원이 할 일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7일 줍니다. 7일. 이게 불복기간이죠. 이 불복기간, 이게 상소기간이죠. 상소기간 중에는, 또는 이 기간 중에 상소를 제기하면 기록을 전개 상급벌의 기록을 넘깁니다. 이 단계를 상소 중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상소 기간 중 상소 중에는 그럼 구속을 누가 할 거냐? 원심이 한다는 것. 됐죠? 원심. 그래서 종국 판결 선고 이후에도 원심 법원은 구속의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그다음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는 여러분 사건을 단위로 합니다. 여러분 사건을 단위로 해요. 영장은 기본적으로 사건을 단위로 한다고요. 자, 갑이 A죄, B죄를 범했다. 그러면 A죄의 영장 그리고 B죄의 영장 따로따로. 그러면 A죄의 구속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또 다른 범죄 B죄로 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첩된 부분이 있죠. A죄의 구속기간 아직 끝나기 전 그 며칠과 그다음 B죄의 구속을 영장을 집행해버리면 그 B죄의 구속이 시작된 그 첫 번째 부분, 이 부분은 A죄로도 구속돼 있고 B죄로도 구속돼 있는 이중으로 구속돼 있는 부분이 생기죠. 이거는 위법인가? 위법은 아니다. 왜? 영장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사건마다 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다음 미결구금이스 산입. 이건 여러분 실력 있는 친구들도 간혹가다 물어봅니다. 우리 미결구금 기간이라는 것은 구속기간을 말하는 거죠. 구속기간을. 구속수사, 구속재판을 받았을 때 이게 미결구금 기간이라고. 아직 미자. 결정이요. 아직 죗값이 결정되기 전에 구금돼 있던 날들 미결구금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수를 다 계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 유죄가 선고되고 이제 유죄가 형이 확정되면 그것을 미리 당겨 집행받은 이 미결구금 기간 있잖아요. 이것을 확정된 형계에다 빼주는 겁니다. 이미 콩밥 먹었으니까 당겨 집행받은 것이거든요. 이만큼 빼줘야 되겠죠. 미결구금 기간을 다 계산해서 여기다 산입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들어갈게요. 자, 갑이 A죄하고 B죄 2개를 재판받고 있는데 A죄는 구속돼 있고 B죄는 불구속입니다. 이때 A죄는 구속이고 B죄는 불구속인데 자, A죄는 구속이니까 그리고 B죄는 불구속이니까 그러면 B죄는 불구속이니까 오늘 낮에 재판받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갈 거냐 말입니다. 돌아갈 수 있냐 말이죠. 없죠. 왜? A죄가 구속이니까 지는 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B죄는 불구속이지만 A죄로 구속되어 있으니까 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사실상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A죄의 구속영장이 B죄한테도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사실상은 주죠. 왜? 집에 못 갔으니까요. B죄로 불구속이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빵으로 갔잖아요. 왜? A죄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A죄의 영장은 사실상은 B죄한테도 영향을 준 거 맞습니다. 그럼 나중에 A죄도 유죄고 B죄도 유죄예요. 그럼 A죄의 형 떨어지고 만약에 1년, B죄의 형 떨어졌습니다. 8달. 근데 만약에 미결구금 기간이요. A죄로 구속되어 있던 기간 6달입니다. 6달은 빼줘야 돼요. A죄로 구속되어 있으니까 A죄의 형인 1년에다 빼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맞습니다. 바람직한 건 맞아요. 그럼 A죄는 이미 6달 먹었으니까 6달만 먹이고 그러면 도합 1년이니까 B죄는 8달 다 먹이면 되죠. 그런데 이 미결구금 기간 6달을 A죄에다 빼주지 않고 어디에 빼준다고요? B죄에다 빼주고 B죄는 2달만 먹이고 이미 6달 먹었으니까 2달만 더 먹으면 토탈 8달 되잖아요. 그리고 A죄는 1년 그대로 다 먹이는 거. 이것도 되는가? 된다는 겁니다. 왜? 실제 A죄 영장이 사실상 B죄한테 영향을 준 케이스죠,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제2형에 산입해 주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도합 토탈 먹는 기간은 14달러 똑같죠, 그죠? 어디에 산입해 주든 간에. 됐죠, 이거? 이거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 이건 조심하시고. 자, 넘어가죠. 그래서 이건 B급입니다. 그 다음 구속영장의 집행정지와 구속 취소가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오늘 내가 내가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내가 안 내려갈 겁니다. 그냥 안 내려가고 10분만 딱 쉬었다가 진도를 탁탁 뺄 거예요. 알겠죠? 오늘 내가 아까 했더니 너무 쉬는 시간이 오래 갔더라고요.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부족하면 내가 한 번 정도는 더 할 겁니다. 이거 우리 6주가 잡혔더라. 그리고 6주로 처음에 우리 S클래스를 잡은 이유가 뭐 때문에 잡았냐면요. 6주를 잡은 이유가 시험이 빨리 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6주를 잡았어요. 근데 시험이 24일로 늘어났죠. 그리해서 필요하다면 한 주 더 할 겁니다. 싫으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자, 이제 구속 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 이것까지만 할게요. 자, 이것도 B급입니다. 이거는 제가 B급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8개년간 시계 보지 마세요. 나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자. 내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고개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힘들잖아요. 지금이 1시 6분 정도 됐습니다. 1시 6분. 사실 집 폰도 있어요, 여러분들. 폰도 있고 시계도 있어요. 근데 막 나쁜 사람들. 자, 이게 B급이고 그렇게 이제 많이 중요한 A급 영역은 아니에요. 자, 이제 그래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 여러분들은. 자, 기소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소. 자, 수사기관이 이제 피해자를 이제 구속하는 거고요. 이제 수소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하는 거죠, 이제. 됐죠? 구속이 됐습니다. 이놈이 이 구속된 피해자, 구속된 피고인, 요놈에 대한 일단 구속 집행 정지하고 구속 취소를 살펴볼 건데요. 구속 집행 정지라는 것은 직권입니다, 여러분. 기소 전에는 수사기관이, 기소 후에는 법원이 직권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신청권이 없습니다. 피해자나 피고인에게 신청권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구속 집행 정지는 직권이라는 것. 그리고 구속영장 효력은 유지가 됩니다. 영장 효력은 유지가 돼요.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속 집행정지할 때 검사에게는 물어라. 검사에게 물어라. 그런데 묻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죠. 언제요? 급속을 요할 때. 급속을 요할 때는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적시항고요. 적시항고 안 됩니다. 보통 항고는 되겠죠. 근데 보통 항고 된다는 건 안 물어봅니다. 적시항고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취소사유입니다. 구속 집행정지에서 풀어줬는데 자, 요놈이 재해 도도 출조가 있네요. 재정인멸의 염려, 해를 가할 염려, 도망한 때, 도망의 염려, 출석 불응한 경우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게 되면 그때는 구속 집행정지를 취소해서 다시 빵에 쳐넣습니다. 알겠죠? 이 구속 집행정지 취사유 여기다가 이퀄해서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퀄 취소사유 이퀄 해가지고 뭐 적습니까? 그렇죠. 보석 취소 사유 적어야죠. 구속 집행정지 취소 사유하고 보석 취소 사유는 동일합니다. 왜 안 적어? 적어놨어? 왜 안 적어? 적어놨어? 이거 잘하네. 벌써 다 적어놨네요. 자, 구속 집행정지 취소 사유는 보석 취소 사유하고 똑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구속 취소 볼게요. 구속 취소. 구속 취소는 여러분, 법원이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직권이나 청구입니다. 자, 이건 이렇습니다. 이거는 직권 청구 다 돼요. 자, 피해자부터 살펴볼게요. 피해자를 수사기관이 구속을 했는데 이 구속이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냐? 구속 사유가 있어야 구속하는데 구속 사유가 없습니다. 주인도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주인도가 있었는데 나중에 주인도가 소멸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구속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근데 수사기관이 직권을 안 해주면 억울한 사람은 누굽니까? 피해자죠. 피해자 측이 청구하는 겁니다. 피해자 또 피해자의 변법 배직형이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소 이후에는요. 기소 이후에는 누가 구속을 했습니까? 법원이 구속을 했죠. 근데 법원이 구속해놓고 보니까 주인도가 아닙니다, 이건. 또는 주인도가 있었는데 소멸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또 누가 억울합니까? 법원이 직권을 안 해주면 피고인이요. 기소됐으니까 피고인이잖아요. 그 다음 누구? 피고인의 변법 배직형이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소 이후에는 청구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가? 우리 검사입니다. 아니 검사는 피고인하고 싸우는 사람인데 왜 청구하냐? 싸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검사는 공무원이잖아요. 공직적 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검사도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이해되셨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청구권자는 다 봤고요. 그 다음 그 직권 그리고 청구라는 거 다 봤고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입니다. 구속 사유가 뭔데 여러분들? 주인도 없이 구속했거나 주인도가 있었는데 소멸된 경우에 하는 거죠. 됐죠? 따라서 구속 절차나 집행의 불법은 구속 취소사유가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죠. 구속 절차나 집행의 불법은 구속 취소사유가 아니다. 구속 절차나 집행의 불법은 구속 취소사유가 아니다. 자, 구속 절차나 집행의 불법이라는 게 뭔데, 여러분들? 구속 우리 절차 할 때 우리 구속 집행할 때 미란다 원칙 고지되잖아요. 근데 미란다 원칙 고지하지 않았다. 또는 구속 집행할 때 변호인하고 이 직권교통을 보장해야 되잖아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제한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제한해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구속 절차나 집행의 불법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구속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뭔가를 청구할 때는 그 청구 사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구속 취소 청구는 언제만 한다고요? 구속 사유, 주인도 없이 구속했거나 처음에는 있다가 나중에 소멸한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검사 의견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검사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검사 의견을 물어라. 법원이 구속을 취소할 때, 이때는 검사 의견을 물어보라는 겁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할 때 검사 의견을 물어라. 그런데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묻지 않아도 돼요.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앞번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는 피고인의 변법 배직형도 하지만 공익적 지위가 있는 검사도 청구할 수 있다 했죠. 검사가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는데 다시 법원이 검사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겠죠. 검사가 청구했을 때는 묻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급속과 그리고 또 하나 검사가 청구했을 때. 자, 그러면 구속 집행 정지할 때도 법원이 피고인 구속 집행 정지할 때도 검사에게 물어라. 그다음 자, 법원이 피고인 구속 취소할 때도 검사에게 물어라. 근데 양쪽 모두에 묻지 않아다는 예외, 급속. 그런데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또 한 개 더 있죠. 검사가 청구했을 때는 물을 필요가 없죠. 이거는 우리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어디에서 해요? 보석에서 합니다. 보석에서 이 두 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보습에서 하나 비교할 게 하나 있거든요. 그때 또 할게요. 자, 검사에게 물어라 됐고, 그 다음 판례. 여러분, 우리 구속 취소는 유효한 구속영장의 효력을 소멸시켜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유효한 구속영장이 있을 때 이것을 영장의 효력을 소멸시켜 풀어주는 게 구속 취소거든요. 근데 이미 다른 사유로 영장이 실효됐다면 그때는 구속 취소가 안 됩니다. 다른 사유로 영장이 실효됐다면. 그럼 영장의 효력이 다른 사유로 실효되는 게 있단 말이죠. 있죠. 유리한 재판이 선고되면. 유리한 재판. 무죄 이런 것들. 유리한 재판은 선고만 돼도 영장 효력을 잃습니다. 근데 이름이 계속 구금되어 있다. 이때 구속 취소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영장이 실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리한 재판, 사형과 자유형 이거는 언제? 확정이 되면 영장이 실효됩니다. 확정이 되면. 사형과 자유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구속영장 실효됐어요. 근데 계속 구금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고요. 돼? 안 돼? 안 됩니다. 왜? 이미 영장은 실효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 취소는 안 돼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집행으로 넘어가야죠. 집행으로. 구속 취소는 안 되는 겁니다. 구속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영장을 전제로 해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을 때 영장을 소멸시키고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고요. 이미 다른 사유로 영장이 실효됐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수강증 있잖아요. 수강 기간이 끝나면 수강증 효력을 잃죠. 수강기간이 끝나면 효력을 잃잖아요. 그 효력을 잃은 수강증을 가져와서 수강 취소를 하면서 환불해 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물론 수강기간 내에 수강 취소하면 수강증 효력을 잃어요. 수강 취소를 하면. 근데 수강을 취소하지 않아도 수강증 효력을 잃는 경우는 수강기간이 끝났을 때입니다. 이미 수강기간이 끝나서 수강증 효력을 잃었는데 수강 취소해달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와 똑같습니다. 이미 다른 사유로 구속영장의 효력을 잃었다면 그때는 구속 취소 안 되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 자녀 형기 8일밖에 남지 않았다. 자, 우리 미결 구금 기간이 충분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며칠만 콩만 먹으면 된다고? 8일만 콩만 먹으면 된다고. 왜? 미결 구금 기간이 충분해. 형이 확정됐을 때 이전에 구속수사, 구속재판 받았던 기간, 미결 구금 기간을 여기다 빼주잖아요. 빼주고 나니까 8일만 콩만 먹으면 된다고. 그리고 주거 일정에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어. 그러니까 자녀 형기가 8일밖에 남지 않았고 미결 구금 기간이 충분하니까 그대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주거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구속 사유는 소멸했어 안 했어? 소멸했죠. 주거 일정, 증거인멸의 염려 없고 도망칠 염려 없다.
우리 구속사유인 주인도가 이미 소멸했죠. 우리는 자녀 형기 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뭐 하려고 도망칩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구속사유는 소멸했고 구속 취소 신청은 이유가 타당한 것이죠. 구속 취소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 체포구금 이후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고지받지 못했다. 이건 뭔데? 구속 절차나 집행의 불법이기 때문에 구속 취소 사유 이다 아니다? 아니죠. 구속 취소 사유 X. 이 정도 하시면 우리 구속 취소의 경우에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방법이 한 개 더 있죠. 구속된 국회의원. 국회가 석방을 요구하면, 이거는 뭐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국회가 석방을 요구하면 그 즉시 구속의 집행은 정지가 되죠. 국회가 석방을 요구하면 국회의원에 대해서 바로 구속의 집행은 정지가 돼요. 이것을 국회에서 검찰총장에게 통고해. 그리고 검찰총장의 석방을 지해서 풀어주죠.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 통지해? 법원에는 국회의원을 구속한 법원에 통지해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가 석방을 요구하면 법원은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건 X입니다. 법원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국회가 석방을 요구하면 그 즉시 구속의 집행은 멈춥니다. 검찰총장에게 통과하고 검찰총장의 석방주에서 풀어주면 끝이에요. 그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겁니다. 또 한 개 더 있죠. 이렇게 해서 집행이 정지되고 나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리 재해, 도도, 출조, 집행정지 취소하고 있어도 국회가 열려있는 동안에는 회의 기간 중에는 집행정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자주 물어보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한번 들어보시면 또 이제 더 좋을 듯 보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아주 많은 진도를 다음 주에 나가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